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하고 본의 아니게 동방석에 앉게 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다행히 전 남편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요. 이혼하게 된 배경에는 시부모님의 귀촌 문제가 있었어요. 제 전 시부모님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기 은퇴를 희망하셨거든요. 그리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은퇴하시면 귀촌을 해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2년이 되어갈 무렵부터 시골에 땅을 알아보시고 집을 짓는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셨어요. 솔직히 저는 시댁이 귀촌을 한다는 것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저 건성으로 그러시구나 할 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엄한 저한테 불똥이 튀고 거기에 더 얹어서 잘 살던 남편이랑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제가 막상 이혼을 해보니 사소한 문제가 커져서 저처럼 이혼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혼하고 뜻밖의 후재도 있었는데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할까 아리까리 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부터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 사연을 소개해 보내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 전 시부모님에 대해 언급하자면요. 저희 시부모님은 재혼 가정이셨어요. 남편 위로 5살 위 누나가 있었는데 남편과 형님은 배가 다른 남매였죠. 그래서인지 형님은 명절에 하루 정도만 집에 올 뿐 어지간한 시댁 행사에는 잘 오시지 않는데 시집가서 자기 가정도 있고 사는 지역도 멀어 저도 결혼하고 형님과 형님 가족을 몇 번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시댁에는 남편을 마치 외동 아들처럼 끼고 두셨는데 그도 그럴 게 결혼 전까지 남편은 본가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막내긴 하지만 장남이라면 장남인지라 좋은 대접은 혼자 다 받고 자란 듯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형님 입장이 참 딱하게 느껴지네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형님을 겉돌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전 시어머니는 형님의 새엄마인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형님을 자기 딸이라고 끼고 돈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첫 아이로 남편을 낳아 기세가 등등한 모양이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30이 넘어도 꼭 애기처럼 대하시더군요. 솔직히 그건 결혼 전에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같이 있으면 애틋함이 철철 흘러 넘쳤는데 저만 유난스러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았었죠. 누군 부모님 없나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남편의 그런 아이 같은 모습에 저도 호감을 갖게 되었으니 그 부분은 싫어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시어머님이 종종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30 가까이에 겨우 가진 아들이라서 네 남편 키우는 내내 내가 좀 극성이었어. 동네에서도 좀 유명하긴 했지. 게다가 네 남편이 좀 순하고 착하니 효자라 이쁜 걸 놔들어 어떡해? 그러니 네가 우리 모자 좀 눈꼴시라도 봐줘라. 네가 애 낳으면 저절로 손자 사랑으로 변할 거야. 그러니 네가 빨리 손주를 낳아주면 되겠지?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직접 알아서 말씀하시니 꼴보기 싫어도 대충 넘길 수 있었는데요. 제 전 남편이 여자인 저보다 표현도 잘하고 애교도 있는 성격이라 그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았네요. 사실 저도 그런 남편의 성격이 좋아서 결혼까지 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부모만큼은 아니더라도 저희 친정에 가서도 저보다 저희 부모님에게 싹싹하게 잘했는데 태생이 저런 사람이라 생각하니 기분 나쁜 것도 차츰차츰 못해졌는데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살갑다며 많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몫했었죠. 왜 때묻지 않고 천진난만한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제 전남편이 딱 그런 인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에 반해 저희 부모님은 일찍 결혼해 낳은 첫째 딸이 저였는데요. 그 때문에 양가 부모님의 나이 차이가 거의 10살 가까이 났어요. 그러니 저희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한참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엄마와 아빠는 같이 옷 도매와 소매 사업을 동시에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젊으신 나이임에도 나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는데요. 그 덕에 제가 결혼할 때 친정으로부터 1억을 지원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신혼집으로 봐놓은 아파트가 시세로 3억 초반이었는데 저희 시댁에서도 저희 친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1억을 해주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양가에서 받은 2억과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눈여겨봤던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었고, 명의는 당연히 공동명의로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결혼 전 모은 돈이 제가 더 많아 결혼 준비에 쓴 비용은 제가 3천만 원 정도 더 많았었죠. 아무래도 집을 사서 시작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혼수 욕심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서울은 아니더라도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이라 향후 집값이 많이 오를 수도 있다는 희망도 있었는데, 그 희망 때문에 우리 부부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심 제 스스로 나는 집을 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결혼 생활에 있어 편하게 스타트를 끊었다는 자부심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고 3년까지는 별다른 트러블 없이 잘 지냈는데요. 별탈 없이 3년도 지났겠다. 이젠 슬슬 자녀 계획을 세우려고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즈음 시부모님으로부터 조기 은퇴와 귀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를 생각해 아주 멀리까지 가진 않겠지만 자식인 저희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더랬죠. 뭐 아주 멀리 가시면 그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설마 그러겠다고 하셔도 저희가 뭐라고 반대를 하겠어요. 부모님의 인생이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었고, 정작 귀천을 고민하는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생각이 저랑은 좀 다르셨어요.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제 의중을 살피며 저에게 당신 귀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는데요. 이제 나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도시보다는 조용한 시골 생활에 자꾸 눈이 가. 왜 요즘 TV 보면 귀촌한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걸 봐서 그런가 그 사람들이 부럽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보니까 귀촌도 너무 늙어서 하면 힘들다고, 어차피 할 거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 시골 생활이라는 게 은근히 손도 많이 가고 사시사철 바쁘잖아. 아,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정말 귀촌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시골 생활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괜찮으실까요? 아는 사람 부모님은 귀촌했다가 텃세랑 이것저것 불편해서 2년도 못 살고 다시 돌아오셨대요. 거기 가면 발전기금 같은 돈도 내야 한다고 하던데. 그야 어디든 그런 거지. 결국엔 적응하기 나름 아니겠니? 처음부터 쉬운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요즘 나들이 삼아 여기저기 네 시아버지랑 땅도 보고 그러는데 의외로 서울이랑 가까우면서 귀촌할 수 있는 곳이 많더라. 네? 벌써 땅까지 보신 거예요? 그래.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 나온 김에 슬슬 알아봤지. 원래 나랑 네 시아버지가 행동이 빠르잖니. 그래서 몇 군데 더 알아보고 더 좋은 곳 없으면 그쪽으로 계약하려고 한다. 아, 네. 그래도 가평 정도면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네요.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아무래도 너희도 있으니 너무 멀리까진 안 가려고 했지. 그럼 너도 오케이 했다고 생각하마? 네, 뭐. 저는 시어머님이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게 사실 별 뜻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 정도 거리면 왔다 갔다 괜찮지 않냐? 뭐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는 다른 꿍꿍이로 저 질문을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가평 정도면 명절이고 가족 행사 때 시댁에 가야 하니 그 정도 거리면 괜찮다고 생각해 답답한 거였는데, 시어머니 아니 시부모님은 아예 저희 내외랑 같이 합가와 동시에 귀촌을 하실 생각이셨고, 더 기가 막혔던 건 이미 제 남편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다 얘기해놓고 저를 구워 삶을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초반부터 이야기하면 제가 반대하고 일이 길어질 것 같으니 땅도 계약하고 시부모님이 살던 집까지 팔아 공사를 이미 시작해버린 후에야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눈뜨고 코 베인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게 그들의 꿍꿍이에 휘말리고 있을 무렵 저 나름대로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가로운 주말 남편이 시부모님 귀촌할 땅을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시 시부모님은 집을 팔고 월세로 옮긴 후 안양과 가평을 오가며 한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때까진 아무 생각 없이 시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생각하며 드라이브길에 올랐는데,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황당한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결혼 생활은 180도 달라졌는데,
시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계획도 그렇긴 했지만 생각보다 공사비가 참 많이 들어가는구나. 원래 내 계획은 3대가 모여 사는 2층 주택인데 돈이 부족해서 일정을 좀 당겨야 할 것 같아. 너희 지금 사는 아파트 팔면 3억 넘게 나온다지? 지금 부동산이 대체로 올랐으니 한 4억 정도 나오려나? 네? 저희 아파트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좀 전에 말했잖니. 3대가 모여 살고 싶다고. 원래는 내가 내 돈으로 다 짓고 너희는 나중에 들어오라고 할 참이었는데 공사는 시작했고 돈은 부족하고 어쩔 수 없어서 말이지. 잠깐만요, 아버님. 그럼 그 3대에 저희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저희 사는 아파트도 팔아서 보태야 하고요. 그래, 너는 다 알아들었으면서 뭘 다시 묻니? 석현이 너는 내가 미리 언주를 줘서 알고 있겠지만 유경이 너는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너희 지금 사는 아파트 공동명의잖아. 니들이 알아서 부동산 몇 군데에 집 좀 내놔라. 아버님,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여기 내려와서 살 마음도 없고요. 아파트를 팔다니 그건 더더욱 싫어요. 3대가 모여 사는 집이면 나머지 식구는요? 형님이요? 호모? 얘는 무슨 엉뚱한 소리야. 여기서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걔 얘기가 왜 나오니? 네 시아버지가 말하는 3대는 우리, 너희, 그리고 네가 낳을 애를 말하는 거야. 그럼 3대 맞잖아. 생각해봐라. 얼마나 보기 좋니? 아니요. 저는 싫은데요. 게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까지 끌어들이셔도 저는 싫어요. 여기서 서울까지 어떻게 출퇴근을 하고 저는 아직 합가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자기야,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집 다 지으면 2층은 우리 전용 공간으로 빼주신다고 했어. 아예 출입문도 따로 내주신다고 했다니까. 그러면 같이 살아도 자기가 걱정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는 아예 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애기 낳으면 이런 시골에서 흙 만지면서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파트는 너무 삭막하잖아. 뭐야? 자기까지 왜 이래? 설마 나 빼고 다 얘기가 된 거야? 설마 자기가 그러겠다고 벌써 말씀드렸어? 나한테는 상의도 없이? 얘 아가, 진정해라.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뭐 있니? 사실 같이 살면 좋은 점도 많지. 너 애기 낳으면 당장 누구한테 맡길 거니? 너 이제 애기 가지려고 한다며. 그럼 네 시어머니가 다 키워줄 텐데 너는 집안일도 하지 않고 회사만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렇게 단점만 꼬집어서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해라.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집은 너희 앞으로 줄 거야. 그러니 미리부터 같이 살면 좋지. 그래 자기야. 나도 나중에 홀랑 집만 받기는 좀 그래. 우리 누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가뜩이나 집에 정도 잘 못 붙이는데. 나한테만 몰아준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근데 내가 미리부터 같이 살고 있으면 누나도 아무 말 못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상속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서 그래. 자기도 알잖아. 나랑 우리 누나 배다른 남매라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거든. 참 멀리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팔고 여기 집 짓는데 보태자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니? 나는 솔직히 아파트 생활 싫어. 닭장도 아니고 다닥다닥 붙어서 그게 뭐냐? 거기에 층간소음,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둘이야. 근데 여기서 살면 엄마가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거고 우리 애가 2층에서 뛴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잖아. 그뿐이야. 우리 애는 엄마 아빠가 도맡아 키워줄 텐데 우린 2층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지. 편하긴 뭐가 편해. 누가 보면 이미 우리한테 애라도 있는 줄 알겠다. 나 아직 임신도 안 했어. 뭘 그런 생각까지 해. 그리고 이건 너무 갑작스럽고 또 납득할 수 없어. 물론 아파트 생활 그런 불편한 점 이해해. 하지만 여기라고 불편한 점이 없을까? 됐고 이 이상 얘기는 우리끼리 올라가서 하자. 무슨 얘기를 더 해.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자. 솔직히 우리가 돈 안 보태드리면 공사 중단해야 해. 그래 아가, 우리가 오죽하면 너희 불러다 이런 말을 하겠니? 어머니, 이런 말 정말 외람되지만 돈이 부족하면 돈에 맞춰 하셔야죠. 2층 말고 1층, 그것도 작게 지으시면 되잖아요. 욕심을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왜 되지도 않는 허황된 욕심을 부리세요? 3대가 모여 사느니 이런 말씀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니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유경아, 꼭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해야겠니? 네가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서 반감이 들어 더 그러는 거야. 그러니 서울 올라가서 천천히 잘 생각해봐라. 우리 둘 다 너 시집살이 시킬 생각 전혀 없고 그냥 너희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
셋이 살다 둘이만 살려니 너무 적적하고 너희들이랑 같이 살면 복닥복닥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가 효도한다 생각하고 마음을 좋게 써줬으면 좋겠구나. 저렇게 최대한 저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며 말을 빙빙 돌려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남편은 이미 제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불만과 서운함이 얼굴에 그대로 보였는데요. 저도 그 점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 여기서 가장 기분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저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마치 자기가 제일 억울한 사람 마냥 집으로 올라가는 내내 입이 대빨 나와 있었는데 솔직히 저 빼고 자기 식구들이랑 저런 큰일을 도모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주둥이가 나왔든 말든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그렇게 올라가고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어머니가 전화와 문자로 한 소리 하셨는데요. 내용은 뭐 대충 어떻게 어른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 수 있냐였어요. 아버님도 저한테 좋게 얘기하는데 당장 태도 고쳐먹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친히 문자까지 주셔서 저는 마음이 확고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바로 저한테 저러는 시어머니인데 제가 어떻게 같이 살고 싶겠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그만큼 자기 엄마를 화나게 했다며 제 잘못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을 더 하면 분명 부부싸움으로 번질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그냥 너는 꺼져라 하고 무시해버렸죠. 그렇잖아요. 저는 어차피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건데 남편과 얘기를 더해서 기분 나빠질 이유가 없으니 상대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니 저의 그런 태도에 남편이 약이 올랐는지 더 꼬라지를 내더군요. 아니 아무리 당황하고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어떻게 시부모님한테 다짜고짜 싫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우리 부모님은 최대한 자기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말도 조심해야 하는데 아랫사람으로서 너무 경우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기서 경우를 왜 따져? 그럼 거기서 최대한 좋게 어떻게 말을 해야 맞는 건데 아무리 돌려 말해도 싫은 건 싫은 거잖아. 싫다는 소리에 기분 좋고 나쁜 게 있어? 무조건 기분 나쁘시겠지. 그래서 그렇게 막 나가는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는 자기는 내가 제일 어린 사람이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나한테 사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그날 나에 대한 배려는 아무것도 없었어. 돈 부족하니까 니들 아파트 팔아서 보태라. 대신 2층은 니들 공간으로 따로 문 달아주겠다. 내가 그럼 여기서 감사하다고 박수라도 쳤어야 하나? 비꼬지 마. 우리 부모님은 자기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그 자체가 자기에 대한 배려였다고. 애도 낳기만 하면 다 키워준다고 하고 밥이며 청소며 다 해준다고 하는데 자기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나 같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감사? 생각을 해봐. 자기는 자기 부모님이니 안 불편한가 본데 나는 내 부모도 같이 살면 불편해. 2층에 따로 공간 내어주신다고 해도 온전한 자유가 있어? 그럼 나는 2층에서 안 내려가고 따로 내주신 문으로 타인처럼 살아도 되는 거야? 아니잖아. 결국엔 나는 며느리 노릇하고 살아야 하는 건데 그게 좋겠냐? 까짓 거 좀 하고 살면 안 되냐? 우리 3년 동안 신혼생활 재미있게 잘했고 그럼 이제 남은 날은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살면 좋지. 막말로 공짜도 아니잖아. 거기 집이며 땅이며 다 우리 앞으로 떨어질 텐데 자기는 미래 생각 안 해? 그렇게 멍청하냐? 뭐라고? 멍청해? 지금 그게 누가 할 소린데 자기야말로 미래 생각하면 이 아파트를 팔지 않은 게 장땡이야. 나는 뭐 자기처럼 아파트 생활 마냥 편해서 고집하는 줄 알아? 어쩔 수 없이 집값 오르는 거 기대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귀찮으면 당장 생활비는 누가 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시부모님 지금 집 짓는 거 거의 올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돈이 있겠어? 연금 나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 그렇다고 귀촌하자마자 농사라도 지으실 수 있대? 순전히 우리 몫이라는 거 진짜 몰라? 그럼 생활비 다달이 드리고 나는 시집살이 하려는 말인데 자기 정말 미쳤니? 아니 말면서도 그러고 싶은 거야? 왜 말을 또 그렇게 해? 그게 아까워? 일하는 아줌마한테 주는 돈보다야 훨씬 싸지. 우리가 일하는 아줌마를 쓰니? 우리끼리 살면 그냥 그런 대로 살면 되지만 합가하면 그게 아니라는 소리라고. 나는 절대 그럴 생각 없고 합가하고 싶으면 자기만 가서 해. 나는 주말부부로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그 소리가 아니잖아. 이 아파트를 팔아야 가평에 집을 지을 수 있다니까. 그니까 2층 말고 돈에 맞춰서 지으시라고. 그리고 막말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중단해야지 뭐. 시부모님도 지금 당장은 직장 다니시잖아. 조기 은퇴 안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말이 나와 하는 소린데 우리 이 아파트 팔면 가평에 집 지어지는 동안 어디 있어? 설마
자기 부모님 월세집에 들어가서 살자는 소리는 아니지? 저는 남편한테 하나하나 따지며 합간이 귀촌이니 절대 싫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 제대로 반박도 못하면서 뿔만 나 있었는데 나중엔 저더러 지금 당장 생각하는 단순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몇 년 고생해서 몇 억을 챙기는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몇 억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희 시부모님 지병도 없으시고 아직 많이 젊으세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알고 그런 고생을 한답니까?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을 챙긴다고 해도 내키지 않을 일을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싫어서 억지를 부린다고 했어요. 그러니 저만 아주 환장을 노르셨죠. 게다가 그 몇 억 중에 저희 돈이 적게는 3억, 많게는 4억이 들어가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계산도 못하는 명청이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과 오랜 시간 신경전을 벌였어요. 급기야 얼굴만 보면 싸워대서 저는 집에 가는 것도 싫고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자처했는데 삶의 질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에 반면 남편은 뭐가 혼자 바쁜지 전화통에 불이 나는 건 기본이고 여기저기 빨빨거리면서 다녔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또다시 합간이 귀촌인이 있단 얘기하면서 싸우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임신은 포기했는데요. 하늘을 봐야 별을 떤다고 남편과 감정도 좋지 않은데 임신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계속 버티자 나름 고심 끝에 찾은 답이라며 가평 집에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도시로, 그것도 서울 아파트로 나오자고 했는데 그 말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가 나왔어요. 이런 말까지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머리는 장식이야? 우리가 가평에서 사는 동안 아파트 값은 떨어진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우리 돈 전부 그 가평집에 가고 시부모님 생활비까지 우리가 책임지면 우리 돈 모을 새도 없어. 아니지.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한 10년을 생각하면 그때는 여력이 생기지. 자식된 입장에서 이런 말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더 늙고 힘 없으시면 그때는 그 집이랑 땅 팔아서 우리 부모님은 작은 집에 모시고 우리는 남은 돈으로 아파트 사면 되잖아. 그냥 편하게 투자라고 생각해. 무조건 싫다고만 하니까 접점이 없잖아. 자기야말로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안 돼? 내가 싫다고 하잖아. 그게 투자든 자기 말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든 싫다고. 나는 그냥 우리 아파트에서 살고 여기 집값 오르면 팔고 더 넓은 곳 가든가 아니면 서울로 들어가고 싶어. 정말이지 평행선 대화라는 건 경험해보니 너무 진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도무지 어느 한쪽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 아무리 대화를 해도 도돌이표였는데 나중엔 감정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시부모님에게 우리가 매달 생활비 얼마씩이라도 드리자. 한 50만 원 정도면 합가하는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담할게. 뭐? 지금 장난하냐? 무슨 거지 적서네? 500도 아니고 50 주면서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더 나랑 우리 부모가 우습게 보이냐?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싫으면 싫다고 하면 그만이지 왜 성질을 내? 나는 자기랑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서 나름 묘안을 낸 거야. 싫으면 말어. 그래 싫어. 너만 싫으면 나도 싫다. 나는 돈보다 자기 마음이 더 싫은 거야. 아니 자기 원래 이런 여자였어? 내가 아주 여자 보는 눈이 삐었네.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전날 저희 부부는 결혼한 이후 제일 크게 싸웠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도 있는데 저런 막말까지 들으니 그 순간은 저도 화를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각방까지 쓰게 되었고 그렇게 한 달 넘게 서로를 미워하고 지내다 보니 저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살도 7kg나 빠졌는데 친정 부모님이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마음 의지라도 하고 싶어 친정 부모님에게 그간의 마음고생한 일을 모두 털어놓았고 저희 부모님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요.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 지금 니들 사는 아파트에 엄연히 따지면 우리 돈 1억이 있는 건데 니들 신혼집 얻으라고 준 거지? 네 시댁 귀촌집 지으라고 내준 게 아니잖아. 안 되겠다. 당장 네 신랑 불러라. 됐어. 나는 이제 너무 지쳐서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데 괜히 그 사람 불러다 니네 부모한테 혼났니 어쩌니 빌미주고 싶지 않아. 그래 아빠도 같은 생각이다. 니들 어차피 아직 애도 없고 아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 아빠는 네가 하는 선택이면 그게 설마 이혼이라도 찬성이다. 원래 합가든 귀촌이든 마음 맞아서 해도 뒤에 탈이 날 확률이 높은데
왜 싫다는 사람한테 강요를 해? 그 양반들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경우가 없구만. 내 말이 사람들이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막말로 이건 돈 싸들고 와서 한현우를 타라는 거야. 내 딸을 뭘로 알고. 전날 저희 친정 부모님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죄송하기도 하고 또 내 편이 둘이나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는데 친정 부모님까지 저리 말을 하니 남편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이혼밖에는 답이 없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최대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싶어 친구며 회사 동료며 붙잡고 하소연하며 말했는데 어느 누구도 저더러 너무했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제 측근들이라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저를 구워 삶아 돈도 뺏고 저한테 굳은 일 다 시키며 당신은 어른이라고 편하게 지낼 생각밖에는 보이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남편에게 나인지 부모님인지 유치하지만 선택하라고 했고 남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부모님이라고 말해 우리는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이 가져온 1억과 그동안 같이 갚은 대출금의 반을 현금으로 줄 테니 이 집 명의를 제 단독 명의로 하기로 했는데 그 돈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대신 저는 다달이 부모님에게 돈을 갚는 걸로 이미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그렇게 말하니 남편이 그제서야 조금 아쉬운 얼굴을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며칠 후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셨는데요. 말 그대로 좋게 오신 게 아니고 들이닥치셔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예,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누가 보면 내가 너 잡아먹으려고 같이 살자고 하는 줄 알겠어. 나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제안한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네 남편도 원하는데 그냥 너도 못 이기는 척 들어와야지. 제가 왜요? 저는 싫어요. 싫은데 참고 남편 뜻에 따르라고요? 두고 좋으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이미 진행 중인 공사를 너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니? 가족끼리 그런 것도 이해를 못 해줘? 네가 이렇게 시간 끄는 동안 공사는 무한 연기되고 우린 매달 월세 내면서 좁은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도저도 안 되면 그때는 어쩔래? 책임의식 이런 거 못 느끼니? 제가 왜 그 문제에 책임의식을 느껴야 해요? 말은 바로 하셔야지. 애당초 제 의견 묻지도 않고 진행하신 게 문제인 거잖아요. 저 바보 아니에요. 제가 아버님 어머님 속을 모를 것 같아요? 공사 전에 저한테 물으면 제가 싫다고 할 테니 일 저지르고 이젠 어쩔 수 없다고 몰아가려 하신 거 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싫다고 하니까 가운데서 애가 타시는 거잖아요. 야, 이게 아주 싹퉁머리가 없네. 그래, 네가 오죽 우리한테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했겠냐? 시부모님이 이만저만 하다고 하면 토달지 말고 알겠다고 하면 모두가 평화로울 일을 너는 왜 이렇게 혼자 튀는 거야? 그렇게 네가 잘났냐? 이혼?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그래요? 그럼 소송할게요. 저는 더는 피곤하고 싶지 않아서 돈 계산할 것도 없고 각자 들인 돈만 챙겨서 좋게 헤어지자는 거였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저도 뭐 끝까지 가보죠. 이참에 저 힘들게 한 거 위자료도 좀 챙기고요. 뭐야? 위자료? 시어머니는 제가 한 위자료라는 말에 뚜껑이 열렸는지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자기들을 쭉 무시해왔다며 그동안 참았다며 잡은 머리채를 마구마구 흔드셨는데 이런 말이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머리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똑같이 잡았죠. 그러자 그 모습에 놀란 남편놈이 달려와서 말리는데 그런 남편도 너무 싫었어요. 제가 머리채 잡히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제가 자기 엄마 머리채를 재보니 달려오는 남자라니. 그래서 발로 남편의 정강이를 빵 하고 차버렸죠. 그러자 남편은 아프다고 오도방정을 떨었고 시어머니는 눈이 돌아 저를 죽일 듯 노려봤는데 그때 시아버니 힘으로 저와 시어머니를 떼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 말도 이해할 수 없었네요. 이렇게 볼 거 못 볼 거 다 봤는데 이혼을 안 하고 어떻게 산답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다고 큰소리 쳤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고 사회 불러다 한 소리 하라는 거 내가 헤어질 사이니 하지 말라고 했다며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했는데요. 그제야 남편놈이 자기는 정말로 저랑 이혼할 생각은 없었다며 마음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를 키울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뒤늦게 자기 부모 부른 것 또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오만 정이 떨어져서인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오히려 머리채까지 잡혔는데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었고 3일 시간 줄 테니 합의이혼할 건지 소송할 건지 결정하라고 하면서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요. 돈은 최대한 빨리 결정해주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돈이 급하긴 급했는지 이제 포기할 것 같지 않다며 사실상 합의이혼 뜻을 밝혔고 저는 최대한 빨리 줄 거 주고 합의이혼과 면행 변경을 진행했는데 누군가는 그 집에 안 좋은 기억만 있는데 뭐하러 유지하냐며 팔아버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놈이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져온 돈만 챙기는 건 계산에 안 맞는다며 집 시세만큼 따져서 반절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싫으면 집을 팔아서 정리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달라는 대로 줬어요. 아니 저희 친정아빠가 달라는 대로 준다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집 월세 주고 친정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애당초 그럴 생각이었어요. 거기서 나온 월세는 친정 부모님한테 드렸고 그렇게 이혼하고 제 위치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 안목이 맞았는지 그 집이 2년 사이 많이 뛰어 저는 그 집을 처분했어요. 부동산 시장이 힘들어질 거라고 그러길래 집값 떨어지기 전에 처분을 한 거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한테 빌린 거 다 갚고도 제 앞으로 4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이게 웬 로또인가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 남편 지인에게서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결국 그 인간들 돈 없어서 공사 중지되고 전 남편은 그 집 짓는다고 대출 받은 거 매달 갚느라 똥줄이 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식 듣는데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집 짓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물 쓰듯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이혼 결정은 신의 한 수가 따로 없었다고 남편놈의 지인이 말을 하는데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돈도 많이 빌려서 현재는 완전 대인관계도 끊긴 것 같더군요. 그러게 능력이 안 되면 일을 벌리지나 말든가. 그 사람들 그 귀한 아들 인생 망쳐놓고 어떤 심정으로 살고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들었듯 그 인간도 제 소식을 들은 모양인데요. 제가 아파트 팔아 제법 많은 차익을 챙긴 걸 알고 그렇게 배 아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다시 재결합하고 싶다며 제 연락 묻고 다닌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일이 있을까 집 팔 때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혼했을 때 바꾸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러면 또 번호를 2번이나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 인간 번호 차단해놓고 좀 참았더니 너무 다행스럽네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 인간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아주 다시는 딴 마음 먹지 않게 개망신을 시켜줄 작정이에요. 미련이라는 건 자기만 있는 거지 저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게 그때 자기 부모가 아닌 저를 선택했어야죠. 결혼한 이상 먼저 챙겨야 할 가족이 누구인지 몰랐던 그놈의 낮은 안목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만약 그때 저를 선택했다면 같이 돈 벌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부디 그놈이 저를 놓친 걸 두고두고 후회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아무리 효자라도 줄을 잘 섰어야죠. 안 그런가요? 원래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떡 저 혼자 아주 맛있게 또 오래오래 음미하며 먹으려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직장만 다닐 수 없으니 이 돈을 종잣돈으로 저도 임대사업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놈 더 배 아프라고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해서 더 좋은 남자랑 연애도 하고 재혼도 해 보란듯이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부디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요즘은 하루에도 기온차가 너무 큰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늘 웃음 가득한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다음엔 행복한 사연으로 또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